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하게 되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정보 보안에 대해서 5차 시로, 정보 교과 5차 시로 정보 보안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 보안. 자, 여러분은 교과서 34페이지 펼쳐주세요. 그리고 볼펜도 딱 준비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카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안 상용고등학교 요 카페는 어제 오늘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만들어진 그런 학생 카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때 10여 년 전에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했느냐? 예, 원격으로 수업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컴퓨터실에서 수업하다가 질문사항이 있다, 또 자료 제출한다,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요 카페에 언제든지 학생들이 카페에 자료도 제출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해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정보 수업을 원격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카페에 보면은, 요 그림은 학교 지금 정문 들어오자마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페 쭉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쭉 이 카페에 질문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이 카페 게시판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이 보면은 쫙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카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정보교과 동영상 보기는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고, 여기 보면은 상용고등학교 홈페이지 바로 가기 딱 있습니다. 이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또 이렇게 또 학교 소식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초특가로 뜨는 세계여행이라는 이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인도, 차이나, 떠돌이 여행 이렇게 쭉 있고 쭉 보면은 글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하나마다 10개에서 수십 개의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선생님이 그동안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쭉 여행기를 여기에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블로그가 초특가 패키지 해외여행 전문 여행자 은빛바다 선생님 닉네임이죠. 요것은 그래도 다음에서는 좀 파워 블로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에 쭉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 여행기에 쭉 적었습니다. 이 보면은, 학생들 상대로 해서 만드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목이 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내용은 건전한 것들이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쭉 여행 갔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사진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진하고 쭉 이렇게 있는 것. 여러분들이 물론 앞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가까워봐도 알지기는 선생님 글도 한번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도 다음에 코로나가 물러나게 되면은 또 세계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을 세계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런 것들을 요 내용에 다 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이 블로그가 유명한 그런 블로그가 되느냐? 이 제목에도 보다시피 초특가 패키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얼마나 그러면 초특가 사게 갔느냐? 여기 보면 있습니다. 그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19만 9천 원에 갔다든지 여기에 중국 여행을 12만 9천 원에 4박 5일간 그렇게 갔다 왔다든지 이 보면 있어요. 12만 9천 원의 그런 그 여행을 갔다가 쭉 한 것들이 내용이 쭉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건 좀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심심할 적에 한번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다음에 우리가 UCC 제작을 한다든지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할 겁니다. UCC 제작하는 방법 그런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모 수업 시간에 다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웹페이지 제작한다든지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든지 선생님하고 쭉 진행할 적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또 블로그에서 사진도 보온다든지 그렇게 할 적에 또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5차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또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시간만 가면 끝내지 말고 한번 선생님이 그 강의하는 내용을 쭉 듣고 밑줄도 쳐보고 그렇게 쭉 그 자료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자꾸 워드만 가지고 하십니까? 하는데 컴퓨터의 자료 제작의 가장 기본은 타이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타이핑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글자를 타이핑을 빨리 해야지 자료 제작도 하고 다음에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할지도 전부 다 이 타이핑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1단원에서는 주로 이렇게 1단원, 2단원에서는 워드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빨리 치고 정확하게 치고 하는 그런 워드 문서 제작하는 걸 갖다가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 또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거 그런 것도 쭉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워드이기 때문에 우선은 워드로 좀 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보 보완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보 보완 34페이지 펴주세요. 정보 보완. 자, 정보 보완. 교과서 폈습니까? 옆에 볼펜도 한 자루 딱 준비하고 있어요. 자, 44페이지 정보 보완.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자, 정보 보완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암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 보완을 실천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학습 목표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자, 34페이지 보면 정보 보완이란 도대체 뭐냐? 정보 보완은 그 교과서에 보면은 34페이지에 첫째 줄, 둘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 좀 꺼주세요. 자, 정보 보완은 정보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단 유출, 파괴, 변조 등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쭉 되어 있습니다. 줄 좀 꺼주세요. 그리고 34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전자상거래라고 조그만한 글씨가 있습니다. 그 부분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마켓이라고도 불립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 이런 것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고 줄 좀 꺼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교과서 34페이지에 밑에 보면은 정보 보완의 목표에 대해서 쭉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은 교과서 밑에 보면은 그림 1-10 정보 보완의 목표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가용성 좀 적어 주세요. 자, 이는 뭐냐?
줄 꺼주세요. 허가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정보의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 옆에 보면 또 하나 있죠. 정보의 기밀성이라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목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정보의 기밀성은 뭐냐? 줄 꺼주세요.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해당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 및 암호화를 해놓은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도 자기 컴퓨터를 해서 무슨 작업을 했다 하면은 암호를 딱 걸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접근 통제 및 암호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정보의 무결성이 있습니다. 무결성. 34페이지 밑에 오른쪽에 정보의 무결성. 이것은 뭐냐?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밑줄 좀 꺼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35페이지 보면은 정보 보안의 위험 요소가 또 이렇게 네 가지가 좀 옵니다. 제일 처음에 위조. 자, 위조는 뭐냐? 또 줄 꺼주세요. 거짓 정보를 정상적인 정보인 것처럼 만드는 행위를 위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변조는 뭐냐? 정보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변조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또 보면 있습니다. 접근과 유출. 이는 뭐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는 행위를 접근과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훼손과 파괴가 있습니다. 훼손과 파괴. 자, 이는 뭐냐? 정보를 변경하거나 파괴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정보 보안의 위험 요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밑에 보겠습니다. 해킹, 여러분들 해킹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해킹, 첫째 줄, 또 줄을 좀 꺼주세요. 해킹이란 뭐냐? 첫째 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해킹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줄 다 꺼주세요. 해킹. 그러면 해킹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겠습니다. 웹 해킹. 교과서 35페이지에 밑에 첫 번째 웹 해킹. 자, 줄 꺼주세요.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 요 줄 딱 그 첫째 줄 꺼주세요. 요거는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그 인터넷 뱅킹 등을 할 적에 딱 어려운 사이트와 홈페이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내는 그런 사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로 위장해서 개인정보를 빼는 행위를 인터넷 피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해킹. 자, 첫째 줄 좀 꺼주세요. 오른쪽에 시스템 해킹은 뭐냐? 운영체제 또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줄 긋고 있습니까? 자, 첫째 줄 꺼주세요. 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운영체제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앱을 무료로 내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트워크 해킹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해킹. 자, 그 첫째 줄 또 줄 꺼주세요. 이건 뭐냐?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줄 쫙 꺼주세요. 요 사례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는 줄 끌 필요는 없어요. 자, 첫째 줄만 줄 꺼주고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도청, 가로채기, 수정 등의 행위로 은행이나 쇼핑몰, 메신저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 펼쳐주세요. 36페이지 보면은 또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악성 코드. 자, 36페이지 폈습니까? 악성 코드 첫째 줄 적어주세요.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P2P라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피어2피어의 약으로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쭉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도 자기 그림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직접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다 일종의 P2P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서비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를 P2P라고 합니다. 이 줄 한번 쭉 그어주세요. 자, 그러면 악성 코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교과서 36페이지에 보면은 5개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러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요 제목만 쭉 그어주세요. 컴퓨팅 기기에 침투하면 다른 파일까지 감염되며 특정 파일을 지우거나 형태를 바꾸고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며 감염된 파일을 통한 기기 간의 전염도 발생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바이러스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뜻은 벌레 그런 뜻인데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며 스스로 증식합니다. 치료는 가능하나 웜에 감염된 컴퓨터 기기는 주소록 등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첨부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웜을 번식한다. 이거는 컴퓨터에 아주 치명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트로이 목마라고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주로 제목만 일단 꺼주세요. 주로 웹페이지, 이메일 등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그 트로이 목마가 그렇죠. 아주 멋진 트로이 전쟁 때 멋진 그 목마를 하나 딱 만들어놨지만 그래서 아주 좋다고 해서 가져와 보니까 그 안에 적군들이 가득 타고 있다가 모두 잠든 밤에 싹 내려와서 그 성 안에 침투해서 이렇게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주로 웹페이지 이메일 등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을 가장해 사용자가 작동하면 감염됩니다. 신용카드 번호나 계정 정보 등을 유출하기도 하며 파일을 삭제하거나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스파이웨어 또 제목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로 광고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던 애드웨어였으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 중요한 정보를 훔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티브에스나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실행 파일들과 함께 설치됩니다. 그래서 딱 몰래 간첩처럼 숨어 있다가 딱 다음에 작동해 가지고 이렇게 그 중요한 정보를 빼내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 랜섬웨어의 그 뜻은 몸값 랜섬과 제품 웨어의 합성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내부 문서들을 암호화하고 해독 프로그램을 전송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요거에 딱 감염되면은 컴퓨터 아예 멍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암호를 갖다가 풀면은 또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만 암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벽.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해킹이나, 이런 악성 코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화벽을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자, 37페이지 있습니다. 방화벽을 다 해서 그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딱 막는 겁니다. 자, 방화벽. 알겠습니까? 이는 뭐냐? 외부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고 정상적인 접근만을 허용하여 내부의 정보를 보완하는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화벽이 학교 지역 교육청에 있고, 그리고 또 뭐 충남교육청 이런 곳에 다 방화벽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생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의 그런 침입으로부터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또 사이트에서 또 방화벽을 또 설정해서 또 총체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방화벽만 설정했다고 이렇게 정보보안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것도 또 해서 딱 뭐가 하나 그 외부로부터 해커가 침입했다면은 바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외부로부터 뭐 이렇게 해킹 시도가 있다. 뭐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지되었다. 뭐 알약 같은 데서 컴퓨터에 딱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은 뭐 삭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삭제 누르면은 그 바이러스가 삭제되고 하죠. 이런 것이 바로 IDS 침입 탐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해킹이나 이런 것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시키는 것이 좋겠죠.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막도록 데이터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 이렇게 암호화하고, 그리고 받은 데서는 또 복호화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그 암호문을 갖다 풀어서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비밀키 암호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같은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낼 때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 수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하여 해독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한다. 암호화를 하는 키와 해독하는 키가 같아 대칭키 암호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공개키 암호 기법, 이는 뭐냐? 쇼핑몰처럼 양방향 암호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암호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또 암호 정보를 푸는 비밀키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양자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빛의 입자인 광자를 이용하여 난수표를 만들고 이를 주고받는 방식, 이런 식으로 암호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로그 함수를 이용한 타원 방지샷을 사용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교통카드, 스마트카드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암호는 해커가 손에 넣는 순간 그 정보가 변해버려 해독이 무의미해지는 암호, 이런 것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망으로 또 우리가 전자서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와 같이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거래를 위한 증명서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적에 공인인증서를 딱 설치해 두면은 공인인증서의 암호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은행 공인인증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37페이지 오른쪽에 공인인증서라고 있습니다. 줄 좀 꺼주세요. 전자상권에서 쭉 있습니다. 신원 확인, 문서의 위조와 변조 방지, 거래 사실의 증명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된 정보를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 줄 꺼주세요. 자, 오늘은 요 37쪽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39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40쪽 저작권 쪽으로 쭉 나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40쪽을 하겠습니다. 자, 5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